자, 이제 시장 시그널과 또 기업 들어가야죠.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훈 팀장과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조합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또 무엇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메뉴판을 봐야 되겠습니다. 김윤정 아나운서. 네, 시장의 기대감과 목표가 상향 소식이 끊이지 않는 기업들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투자 경고 종목의 해제가 된 SK하이닉스가 풀이장부터 날아오르고 있는데요. 6%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SK하이닉스의 투자 경고 종목을 기점으로 해서 대형주에 대한 투자 경고 지정 요건을 조정하며 향후에 대한 불안감이 오히려 낮아지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오늘을 기점으로 증권가에선 SK하이닉스의 목표 가를 80만 원, 100만 원까지 보고 있는 가운데 추가 상승이 가능한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근거는 증권가에서 SK하이닉스의 내년 영업이익을 100조 원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물량만 많이 파는 Q가 늘어나는 시장이 아닌 한 개의 단가, 가격이 함께 늘어나는 P가 늘어나는 시장이라고 증권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일정도 있는데요. 바로 1월 9일 SK하이닉스의 ADR 재공시 날짜입니다. 이 날을 앞두고서 SK하이닉스 과연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급등속 그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보다 오히려 그 상승률은 더 큽니다. LS가 오늘 8%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구리 가격이 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이 구리가 톤당 11,200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LS의 주요 자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요 제품들의 가격을 동 가격에 연동하는 조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의 상승이 곧 매출과 이익의 상승으로 연결되며 그 기대감이 함께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 주가가 함께 환호하고 있는 건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LS의 12.5%라는 막대한 자사주가 소각되고 거기에 따른 주주 환원 효과가 엄청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증권사들도 목표가를 25만 원, 26만 원까지 높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연 이 두 종목 지금 들어가도 매력적인 구간이 맞을지 지금 바로 함께 가격 전략 세워보시죠. 자, 첫 번째 기업은 SK하이닉스입니다. 투자 경고 해제. 이거는 시장이 합리성을 찾아가자라고 이미 목소리를 냈던 부분이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큰데 좀 올랐다고 투자 경고가 들어가는 게 맞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왔고, 당국이 그 목소리를 들어서 좀 제한적? 하여튼 풀었어요. 네, 풀었고 그 심리가 좀 살아나는 와중에 오늘 증권사 리포트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NH투자증권의 88만 원 탑캡 프라이스. 지난번 SK증권의 한동희 연구원이 100만 원 부른 것 같은데 88만 원이면 낮은 건가? 어떻게 된 거죠? 일단은 영업이익 추정치가 그전에 그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가 80조에서 갑자기 이제 105조까지도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 근거에서 이제 목표 주가를 업사이드. 내는 부분은 타당하다기보다도 어떤 정상적인 목표 주가로 이제 올렸기 때문에 저는 리밸런싱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렇죠. 저는 좋게 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단은 뉴스로도 많이 듣고 앞서서도 이제 이 투자 경고 종목에 대한 지적에 대한 해제가 일단은 이제 SK하이닉스를 그 전에 좀 올렸던 것도 수급적인 요소가 굉장히 좀 컸잖아요. 외국인들 매수도 그렇고 신용에 대한 매수 부분도 좀 컸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다시 한번 좀 풀리면서 이 수급적인 면에서도 지금은 숨통이 좀 트여 있고, 또 이번에 그 법안이 바뀐 것 중에서도 기존에 이제 재지정이 30에서 60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달 동안에 자유로운 어떤 그 레버리지나 이런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됐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 대한 지금 현재 오늘 오르는 부분도 이 밸류에이션 측면도 크지만 제가 봤을 때는 수급적인 단기적인 요소가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 전에 경고종으로 지정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수혜를 봤던 게 저는 삼성전자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SK하이닉스에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 또 이제 삼성전자의 같은 맥락으로 들어갔던 부분이 컸었는데 이번에 해제가 되면서 그런 수급적인 요소는 SK하이닉스 쪽으로
다시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 오늘 주가로서도 좀 증명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결론은 그겁니다. 지금 현재 SK하이닉스의 펀드멘탈은 변함이 없다. 뭐 외부 노이즈만 많은 뿐이지. 근데 그 전에 이 오늘 주가 상승하는 걸 다시 한번 보더라도 노이즈에 팔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노이즈가 생길 때 구조적인 점검을 할 시기가 최근에 한 달 동안 좀 지속이 됐는데 밸류적인 측면은 변함이 없다라는 게 지금 다시 한번 좀 증명이 한 달 동안 됐었고 그런 부분이 오늘 좀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저는 이 매수 관점을 좀 더 강하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김유정 아나운서가 얘기했듯이 11월 11일 빼빼로 하여튼 그 초과과제의 날 64만 6천 원이 장중 최고가. 그럼 64만 6천 원에 누군가는 샀다면은 거기에 물려 있을 텐데 삼성전자는 이제는 물린 사람은 없다. 그 얘기 나왔잖아요. 하이닉스도 그렇게 되겠습니까? 전략 어떻게 가져가실게요? 일단은 저는 이제 뭐 분할 매수 관점도 뭐 좋긴 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머릿속에는 매수라는 관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뭐 특히 이제 조정을 급격하게 크게 받았을 때는 매수 관점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일단은 이제 그 미국의 뭐 마이크론과 많이 비교를 하지만 정말 이제 그 내년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100조로 잡았다. 그러면 PER이 6, 7배로 다시 한번 추정치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마이크론이 지금 20배 이상을 받는다고 치면은 SK하이닉스의 그 밸류적인 측면에서 철저히 접근을 하면은 정말 목표 주가 100만 원은 공식상으로 보면 내년 간다는 거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거의 뭐 40~50%의 어떤 업사이드가 있다라는 점을 본다고 하면은 저는 SK하이닉스 일단 머릿속에 매수 관점 특히 이제 이 부분에 세밀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크게 조정을 어떤 외부적인 이슈 때문에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적극적인 매수. 그게 조정받았을 때 크게 조정받을 때? 네. 조정 안 받으면. 조정 안 받으면은 물론 언젠간 조정은 오겠죠. 근데. 그렇죠. 뭐 일단 이제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좀 길게 보고 조정을 받으면 싸다라는 인식이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경제 채널 여기저기 틀어보시면 다 SK 하이닉스 얘기할 거예요. 아마. 네. 매수. 네. 분할 매수. 남들하고 좀 다른 전략은 없군요. 일단 레버리지 매수 이런 건. 레버리지 매수. 네. 갑자기 이제 풀렸다고 또 레버리지 매수할 필요는 없지만. 네, 이시영 팀장이 비웃었어요 지금. 비웃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이제 그 호흡을 좀 너무 좀 그 길게 좀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좀 단계적으로 또 이제 포모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오늘 또 오른다고 또 사야 된다 이렇게 할 필요는 너무 네.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기업은 LS입니다. 자, 뭐 이 구리 카파 가격은 전선 가격의 연동성이 크긴 하죠. 그렇죠. 재고자산 평가를 수시로 하고 거기에 이제 판매 가격의 전가를 즉시시켜 버리니까 그렇긴 한데, 자, LS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뭐 이제 LS뿐만 아니라 원자재 관련 종목군들 혹은 그와 연관된 쪽들은 계속 봐야 하지 않을까 내년까지도. 사실 지금 뭐 에너지 유가하고 식량 가격만 잡아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원자재는 다 뛰죠. 뭐 금운동이야 이미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 그렇죠. 이제 금과 은이 올랐을 때 다들 이제 그 다음은 구리다. 네. 사실 뭐 구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요와 공급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공급단에서 앞서서 이제 에너지 인프라, 뭐 데이터 센터 이런 얘기를 좀 잘 해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좀 수요는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지금 구리 가격이 워낙 뛰고 있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구리 전선 도둑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매일매일 나오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우리나라도 것 뭐 같은데. 한때 그랬죠. 뭐 지금 뭐 금가격 올라가니까 에어컨에 달린 이제 뭐 금 뗀다 뭐 그런 개념이라. 마크 브랜드 예전에 구형 에어컨 중에 순금으로 마크를 했던 게 있었나 봐요. 저도 잘 몰랐는데.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렇게요. 모 전자의 이제 제품인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뭐 이슈가 될 정도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올라와 주고 있는데 그런데 공급단에서 보면은 광산 쪽에서 좀 이슈가 안 좋은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해서 수요는 올라와 주는데 공급단에서의 제한적인
상황이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또 구리의 추가 관세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먼저 사재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구리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 뭐 그중에서 LS가 워낙 사업 구조상 이제 구리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네. 좀 크게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 때문에 좀 올라간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종목군들뿐만 아니라 이제 무슨 전선 붙은 기업들, 뭐 대한전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역시도 구리 가격이 올라왔을 때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리에 최근 주식시장 보시면은 금 가격이 올랐다 하면 IT센 글로벌 올라가고 뭐 네. 이구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가는데 사실 이런 종목군들이 바닥권에서 처음 상승했을 때 접근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군들이 시세 급등에 따라서 좀 올라가게 된다면은 그때 자리에서 약간의 차익 매물, 그러니까 비중 조절을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원자재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순환매 흐름들을 좀 잘 타보자라는 입장인데 저는 이제 금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까. 뭐 이제 딴 얘기이기는 한데 네. 구리 얘기하다 보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금 가격 올라가고 은 가격 올라가고 구리 가격 올라왔는데 지금 또 금은 비율을 보면은 금이 저평가인가 혹은 은이 고평가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금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 31트릴리온이고 은이 4.6트릴리온인데 보통 금, 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금은비가 한 10대 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한 10대 1 수준인데 은이 항상 저평가를 받았던 게 금 대비했을 때 10분의 1 가격보다 낮다. 그래서 은이 굉장히 저평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은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그 금은비가 좀 깨진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르게 이야기하면 은이 조정을 받거나 금이 네. 조금 더 올라가거나인데 그런데 지금 미국이 돈 풀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돈 풀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은이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보다는 금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구리라는 키워드에 너무 꽂혀 있기보다는 구리 다음에 또 움직일 원자재가 또 무엇인지까지도 한번 연결지어서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올림픽의 금, 은 동메달이 아니라 이제는 뭐 주석, 납 메달 뭐 이런 걸로 뭐 또 어차피 그거 다 도금이죠. 네. 그 금값이 어디까지 갈 거냐는 사실 디지털 자산인 코인 가격을 봐야 될 겁니다. 코인 가격이 반등을 하거나 올라가게 되면은 금값이 좀 주춤거릴 수 있고 그러면 은, 구리 다 전이가 되기 때문에 LS에 대한 전략은 코인을 가격을 봐야 된다. 네, 그게 저의 결론인데 하여튼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LS 어떻게 가져가죠 전략은? 우선 이제 매수에 매수? 대한 관점이라고 시류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LS 혹은 무슨 전선 붙어 있는 기업들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라는 입장이고요. 그중에서 LS 같은 경우에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은 게 사실 사업 구조상 지금 AI 쪽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뭐 LS 전선도 그렇고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그와 연관되어 있는 사업 구조상 실적 개선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벤트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와 연관되어서 한번 그래도 움직일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다만 이 종목이 사실 굉장히 잘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조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내가 10%, 20%의 수익을 기대하시기에는 그러니까 단기간에 기대하시기에는 약간은 더딘 종목일 수가 있으니까 한 22만 원 라인대까지 우선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LS까지 들어봤고요. 두 번째 시그널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들어보죠. 네, 오늘 시장에서 방산주와 재건주가 역설적이게도 함께 오르는 동행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 흐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시죠. 일단 가장 먼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방산 모멘텀만이 아니라 우주의 모멘텀까지 함께 더해지며 달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무엇보다도 오늘 SK하이닉스와 함께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해제되며 이 수급의 본물
맹물이 터진 점을 함께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였죠. 24일 날에 1,033억 원 규모의 달 착륙선 추진 시스템 구성품 수주 소식까지 함께 더해져 있는데요. 그동안은 방산에 국한되어 있던 기업의 가치가 우주항공 영역까지 확장되는 그 트리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현재 흐름 속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추가 상승한 게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무엇보다 2026년 CES에서 우주 관련돼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까지 함께 기대해보며 오늘 주가의 방향성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오늘 시장에서 급등하고 있는 재건 테마도 함께 놓칠 수가 없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말어라고 해서 종전 협상의 마지막 단계라고 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90% 합의가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95%가 합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실질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다며 시장에서는 HD 현대건설기계 수급이 몰리며 주가가 함께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더불어 바로 얼마 뒤죠. 2026년 1월 HD 건설기계로서의 통합법인 출범 기대감이 또 함께 있습니다. 바로 HD 현대 인프라코어와 합병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바로 회사의 영업 조직과 서비스까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함께 들려오고 있는 재건 이슈가 주가 상승에 어떠한 불씨가 되어줄 수 있을지 오늘 그 전망까지 함께 알아보시죠. 자, 뭐 방산 재건 이런 구도보다는 오히려 달 탐사인 것 같아요. 나사에서 밝힌 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다시 유인 달 탐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보도가 나오면서 뭐 이게 아르테미스 계획의 일환인지 뭐 여러 가지 뭐 우주 뭐 거기 뭐 많죠. 네, 자, 이성웅 차장이 보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일단은 뭐 우주가 전 아직까지는 좀 테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살아있는 테마. 예, 살아있는 테마라고 볼 수 모멘텀. 있지만, 근데 정말 이게 좀 제대로 된다고 한다면 가치는 정말 크죠. 뭐 그리고 우선 그 주도는 이제 미국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뭐 스페이스X 상장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나라 이제 우주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역시 뭐 스페이스X의 지분을 갖고 있는 뭐 미래에셋이 가장 근접한 수혜주라고 좀 볼 수 있지만,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는 수혜주라기보다는 지금은 아직까지 관련주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포괄적으로 접근해 있죠. 뭐 누리호에 대한 뭐 설계나 또 이제 이 발사체, 이제 액체 엔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메타 엔진을 넘어가는 과정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정말 준비를 많이 했었거든요. 뭐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엔진 쪽, 발사체 엔진에 대해서 투자도 많이 하고 검증도 많이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우주 산업에 대한 개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몇 년 후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산업 자체가 유동적으로 어떤 실적이 나오는 그런 산업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순위겠죠. 1순위인데 그때 중요한 부분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 쪽에서의 본업에 대한 실적이 너무 안정적이거든요. 지금 수주 잔고를 본다고 하더라도 30조 원 이상인데 한마디로 지금 3, 4년 후, 그러니까 2029년까지는 일감이 확보된 상태가 바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쪽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10월부터 2달 동안 거의 흔들렸어요. 앞서서 이제 SK하이닉스를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에 대한 뉴스는 이벤트는 많지만 펀더멘탈은 변함없는 게 바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다른 앞서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보다도 참 들어가기가 좀 편한 구간은 맞는 것 같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역시 또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납회가 내일이고 하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좀 예쁘게 보이는 윈도우 드레싱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매수 전략? 전 매수 전략. 매수 전략. 오케이.
자, 그다음에 HD 현대건설기계. 자, 우크라이나 종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90%, 95% 숫자로도 아니고 1년 내내 90%였던 것 같은데 나머지 5%는 뭐 남녀 간의 결혼이랑 똑같이 직장에 들어가 봐야지 안다라고 뭐 들어가기 전까지는 잘 모른대요. 네, 아직 결혼- 미혼이라서. 아, 진짜? 네. 네, 그래요. 아직 들어가기 그런 전까지는 직장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M&A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워낙 어그러지는 경우가 다반사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계속 지금 멘트들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에 참 이게 뭘 재건 답을 테마는 다- 사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 답을 다 저기라서. 말해 주셨어요. 누가요? 방금 이제 아, 제가? 들어가기 전까지 아무도 모른다. 이걸 리스크가 있는 테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항상 뭐 협상 거의 다 됐다 이런 얘기를 1년 가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에 대한 강한 변동성이 나왔다가 조금씩 일정이 딜레이되거나 조금 어그러지면서 다시 한번 또 주가가 빠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좀 리스크가 큰 테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워낙 초반만 하더라도 전쟁 초반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하면은 많이 올라가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뚜껑을 열어놓고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내일에 또 말이 90%, 95%였다가 조금은 우리 얘기가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또 주가에 대한 이제 변동성이 아래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또 특이한 게 재건주도 올라가고 뭐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 종목군들도 네. 함께 올라가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만- 방산과 재건 이런 좀 이제 구시대적인 테마는 저희가 좀 자중해서 빼버리도록 하죠. 차라리 HD 현대건설기계는 달 탐사 이런 걸로 엮는 게 더 미래 비전적이지 않나요? 뭐 중장비 달도 뭘 딱 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로봇이 됐건 거기도 그런데 이제 우리 기계를 써줄까가 가장 쓰면 중요한 되는 거죠. 포인트지 않을까. 네, 네. 김시은 팀장이 쓰는 거죠. 이제 오케이. 제가 네. 이제 밀어주면 좋을 것 우크라이나 같아요. 재건으로 얘기하지 말고 자 HD 현대건설기계는 달 탐사로 가는 달 거예요. 탐사. 네. 뭐 달 탐사로 간다면 이제 언급이 나온다면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네. 다만 이제 재건 쪽으로 보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볼 필요는 있고 달 탐사로 보기에도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제품이 쓰여지는지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좀 비슷한 맥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HD 그룹 쪽 기계 많이 썼다. 그래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재건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커진 그 상황 속에서 미국도 뛰어들 것이고 유럽도 재건 쪽에 뛰어들 것인데 거기에서 과연 우리나라 기계가 건설 기계가 얼마만큼의 점유율을 또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이것도 봤을 때. 현실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사실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이고요. 사실 뭐 HD 현대건설 기계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통합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조금 눌렸을 때 위치적인 부분에서는 좀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오히려 내일 이슈에 대해서 발표가 나오고 나서 그때 다시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뭐 타결이 돼서 종전 이렇게 선언이 되면은 사실 또 농기계도 또 먼저 움직일 거 아니에요. 농기계 뭐 진짜 몇 대나 가는지도 잘 모르지만 이렇게 기대감만 막 녹이는 거죠.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개입이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때 되면 정부가 또 뭐 발표해 주겠죠. 자, 하여튼 단기적인 흐름이 있다라는 데 제한을 두는 거죠. 뭐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매수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네. 의견입니다. 네. 자, 마지막 시그널 넘어가 보도록 하죠. 또 빨리빨리 봐야 되니까 기업들 볼까요?
네, 마지막에는 반도체 안정성에 로봇의 날개까지 함께 달고 있는 원익홀딩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홀딩스는 올해만 1196% 상승한 텐베거 종목인데요. 완벽한 쌍끌이 엔진을 갖고 있는 원익홀딩스 추가 상승 가능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로봇주와 자율주행주가 함께 오르고 있는데요. 그 핵심 이유는 서울시의 규제 철폐 기대감입니다. 서울시가 한강공원 내에서 자율주행 로봇 통행을 허용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규제 철폐의 원년인 2026년을 앞두고서 시장의 기대감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원익홀딩스의 자회사 원익로보틱스는 단순한 부품만이 아니라 로봇손에 대한 기술 그리고 주요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기대감은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원익홀딩스는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직전 거래일 역시 전 거래일 대비 거래량이 2배 이상 폭등하는 모습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메이저 수급까지 함께 유입되고 있는지 주가의 방향성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의 상승률도 지지 않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SOS램 역시 오늘 한강공원 자율주행 로봇 허용 기대감 속에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SOS랩은 이 이슈만이 아니라 최근 현대차와의 수주를 확정 지으면서 현대차와의 핵심 파트너 등극 기대감도 함께 더해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1월 초에 있을 CES 2016에서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공개할 때 과연 아틀라스의 고정형 라이다가 탑재될지 되지 않을지에 대한 기대감과 굉장히 SOS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탑재가 된다면 그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SOS랩에 대한 수주와 기대감이 가장 크게 점쳐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과연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주 종목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자, 원익홀딩스 그야말로 텐베거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원하는 형태의 주가 강세 많이 올랐네요. 네. 더 오를까요? 이제 반반인 것 같아요. 일단은 원익홀딩스 지주사니까 이제 자회사, 그러니까 자회사들의 내용이 정말 좋거든요. 이제 반도체, 또 이제 AI, 로봇 이런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좋다. 네, 이 자회사의 가치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의 실적도 하지만 로봇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성장주로서 좀 기대감까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원익홀딩스 주가 자체로 본다고 한다면 말씀드렸다시피 3박자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는 반도체, AI, 로봇 또 이제 정부의 이 투자 이런 부분 지금 맞물리면서 주가가 좀 거침없이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일단은 지금 1년에 100%라고 하지만 한 달, 1년에 좀 1000%라고 하지만 한 달 사이에 100%가 올랐거든요. 그 이상까지 좀 올랐는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수급적인 이 변동성은 좀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좀 저는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그냥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신규 매수라기보다도 저는 이 좀 조정할 때를 좀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네. 이제 당연히 보유자 입장에서는 가져가야죠. 왜냐하면 지금은 3박자가 좀 막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변동성에서 그 부분을 좀 견딜 수 있냐.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의 신규 매수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런 점을 보면은 보유자 영역에서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이 안 살 수 없는 상, 미장은 오늘 상. 하여튼 통합 뉴스에 뭔가 링크돼서 뜨는데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네. 자, 그래 전략은 약간 그래도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또 늘 얘기하는 보유자의 영역. 보유자 영역이고 신규 매수는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지 안 받을지 가봐야 알겠지만 조정 받은 다음에 사도 그때가 좀 안전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원익홀딩스 받고. 자, 마지막 종목은 SOS랩. 이게 뭐예요? 서울시 수상버스? 수상버스는 어디 가고 이제는 둔치 로봇으로 올라왔나요? 양소리인가? 네, 수륙 양용. 개구리 전략인가 본데.
뭡니까 이게? 그 모멘텀보다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 종목군인데 한강 둔치에 자율주행한다고? 이제 현대차 자율주행 종목군 대표적인 종목군으로 꼽히고 있는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이슈가 있냐, 혹은 테슬라 이슈가 있냐 이걸로 구분이 되는데 뭐 테슬라 이슈 있을 때 뭐 퓨런티어가 올라가고 현대차 이슈가 있을 땐 뭐 SOS랩이 움직이는데 현대차에 이제 라이다를 공급하게 되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뭐 로봇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최근 올라가는 종목군들 잘 보시면은 슈팅 잘 나오는 기업들이 현대차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혹은 이제 SOS랩도 그렇고 CS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반영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단계가 주가에 대한 변동성을 나타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일시적으로 CS가 왔을 때 뭐 자율주행에 대한 뭐 제네시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개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차익 매물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긴 한데 다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로봇과 자율주행이 계속 움직일 수 있는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지금 AI를 어떻게 활용해 나가는지의 단계에서 로봇 다음에 그다음에 자율주행에 대한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자율주행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좀 이번에 드릴 텐데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CS 때 그때 좀 실망 매물 혹은 단기 차익 매물 나오는 그 단계에 그때 매수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뭐 10억 규모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약 상대방은 도우하나텍이고 라이다 부품인 것 같아요. 글씨가 작아갖고 잘 보이지도 않네. 어떻게 합니까 이거 SOS랩은? 뭐 일단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 계속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다만 단기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14,600원 라인대를 어떻게 돌파해 나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라인대가 보니까 한 3차례 정도 눌림이 나왔고 오늘 시장에서도 지금 그 라인대 돌파하고 나서 좀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종가상 그래도 좀 이 라인대를 돌파해 나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원익홀딩스 매수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네, 전체적으로 시장 시그널과 기업 알아봤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이었고요.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도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